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날이 많이 차갑게 느껴지네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요즘 밤에 잠들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서 그 이후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의 불면증,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OECD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무려 1시간 32분이나 짧습니다.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잠을 적게 자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57.7%, 그러니까 거의 60%에 가까운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실제로 자는 시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많은 만성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일기를 보면 실제로 자는 시간은 3, 4시간에 불과한데도 잠들기 위해 너무 애쓰느라 누워있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의 시간이 아닌 질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면장애의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건강과 수면의 놀라운 관계입니다. 장이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가 바로 장, 뇌, 축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4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수가 우리 몸의 세포 수인 30조 개보다도 많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우리 뇌와 직접 소통하면서 수면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이 염증이 뇌로 전달되면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 생성이 방해받는 거죠. 실제로 5, 60대 분들 중에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장 건강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과 통곡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게 곧 수면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침실 온도입니다. 침실이 따뜻해야 푹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에는 심부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 안쪽 깊은 곳,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들의 체온을 말하는데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에 이 심부 체온이 0.5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을 너무 세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말초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어서 몸의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합니다.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잠들기 시작하는 입면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입니다. 그럼 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온도에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심부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침실이 24도 이상으로 너무 따뜻하면 몸이 게을러집니다. 체온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심부 체온도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으면 새벽 4, 5시경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갑자기 추위를 느끼고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은 잠들고 한두 시간 후에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고 새벽 5시쯤 다시 작동되도록 해놓는 게 좋습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40에서 60%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40% 이하로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60% 이상으로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증가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약물 부작용입니다. 5, 60대가 되면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약들 중 일부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약 중에서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물은 수면장애 발생률이 2에서 11%에 달합니다. 이 약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렘 수면을 줄여서 잠이 잘 안 오고 낮에 졸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도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수면장애 발생률이 약 2.5%나 됩니다. 천식이나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 중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시다면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놀라운 건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드시는 SSRI 계열 약물의 경우 불면증 발생률이 5에서 15%, 낮에 졸리는 증상은 5에서 20%나 됩니다. 우울증 자체도 불면증을 유발하는데 우울증약마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5, 60대 남성분들이 복용하시는데 이 약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면 장애가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은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은 저녁에 복용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계시는 최악의 수면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잠이 안 와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침대에 누워있으면 조금이라도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20분에서 30분 동안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야 합니다. 거실로 나가서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세요. 다시 졸리면 그때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뇌가 침대, 잠 못 자는 곳으로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우는 순간부터 조건 반사적으로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책 읽는 습관,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 술로 잠을 청하기. 소주 한잔 하면 잠이 솔솔 오던데 이것만큼 위험한 오해도 없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뇌를 이완시켜서 잠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간에서 대사된 후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꿈이 많아지며 이뇨 효과 때문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주 깹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면증이 전혀 없던 사람도 만성 음주를 하면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위험합니다. 최악의 습관 세 번째, 낮잠으로 보충하기.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라도 자야지. 이것도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위한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서 저녁에 더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졸리다면 오전에 10분에서 15분만 짧게 자는 게 최선입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거나 30분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최악의 습관 네 번째, 주말에 몰아서 자기.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보충해야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주말에 2~3시간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른바 사회적 시차증이 생기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면 생체 시계가 그 리듬에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밤에도 같은 시간에 졸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면 도둑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도둑 1. 저녁 운동. 운동하면 피곤해서 잠이 잘 오지 않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운동은 수면에 좋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은 늦어도 잠자기 2~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수면 도둑이. 저녁 커피는 물론 녹차, 홍차도 위험.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체내에 절반 정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50~60대가 되면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오후 커피가 이제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일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면 도둑 3. 블루라이트만 문제. 모든 밝은 빛이 문제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블루라이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의 밝은 빛 자체가 문제예요. 최근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밤의 밝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두운 지역 사람들보다 수면 장애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실내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야 합니다. 천장 조명 대신 스탠드를 켜고 색온도가 낮은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침실은 아예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시계의 작은 LED 불빛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효과 있는 수면 개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햇빛 40분의 기적. 아침에 일어나서 4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뇌에 지금은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특히 오전 10시 전후에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산책을 하시거나 베란다에서라도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기상 시간의 힘.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그 리듬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에도 같은 시간에 졸리게 되고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세 번째, 복식호흡 10분의 마법. 잠들기 전 10분 동안 복식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 7, 8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미온수 목욕의 과학. 잠자기 12시간 전에 38에서 40도의 미온수로 목욕이나 족욕을 하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욕조에서 나오면 몸이 열을 방출하면서 신부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이 수면을 유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 건강 회복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 건강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고 통곡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최대한 피하시고요. 유산균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균수가 100억 개 이상이고 여러 종류의 유익균이 포함된 것을 고르세요.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불면증이 지속될 때, 낮 동안 졸음 때문에 운전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자면서 숨이 막히거나 헐떡이는 소리가 난다고 들었을 때, 자면서 다리가 심하게 움직이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할 때, 잠꼬대가 심해지거나 자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특히 다섯 번째 증상, 렘수면 행동장애는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니 꼭 검사 받으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면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등을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수면다원 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수면장애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면역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원인만 제대로 알고 고치면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 건강을 챙기세요. 발효식품과 통곡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침실 온도를 18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게요.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세요. 수면을 방해하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악의 습관을 끊으세요. 침대에서 뒤척이지 말고, 술로 잠을 청하지 말고, 낮잠으로 보충하지 마세요. 아침 햇빛 40분, 규칙적인 기상 시간, 잠들기 전 복식 호흡 10분.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수면제는 정말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먼저 고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치매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